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정의 성립부터 볼게요. 로마는 기원전 6세기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자, 여기서 공화정이란 함께 공에 화합할 화, 즉 평민과 귀족이 함께 정치하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로마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원로원이라는 회의 기구를 통해 정치를 독점했고요. 여기에서 추천한 2명의 대표, 콘술이라고 불리는 집정관이 행정과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평민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자 이들도 그 대가로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어. 그것이 성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로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갈 평민들이 성산에 올라가서 단체 파업을 한 거야. 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데 왜 정치에 참여하지는 못하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왜 없냐? 라면서 시위를 했고요. 당황한 귀족들은 평민들을 설득해야 했어. 전쟁을 하려면 평민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호민관의 설치였어. 호민관은 평민들을 보호하는 관리인데요. 호민관은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평민들을 보호해 주었을까? 당시 법은 원로원에서 만들었는데 이 법이 평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는데?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이 권한으로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민들끼리 모여 회의하는 평민회도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기원전 450년에 12표법이 만들어져.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시 로마에는 성문법이 없어. 법이 글로 적혀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지? 아,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규정이 제대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법을 제멋대로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세계사, 중간고사 범위를 그냥 말로만 이번에 뭐 서양사 안 낼 거야. 나중연쌤 부분만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는데 서양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애들이 나를 이제 찾아와. 서양사 왜 나와요? 이렇게 따져. 그런데 내가 언제 서양사 안 낸다고 했어?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해 미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평민들이 따져도 귀족들이 원래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귀족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런데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없게 돼요. 왜? 이제 쓰여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도 법이 2개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먼저 리키니우스법. 이거는 아까 콘술이 2명 있다고 했잖아. 원래 그 2명이 전부 다 귀족이었어. 그런데 평민의 수가 훨씬 많은데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는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평민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되는데 이거는 평민회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힘은 별로 없었어. 왜냐면 평민회가 법을 만들어도 원로원에서 싫다고 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로원의 동의가 없어도 평민회가 결정하면 법이 되는 거야. 입법권을 준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는 평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가 되게 똑똑한 거지. 만약에 평민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귀족과 평민들끼리 싸우느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로마는 대화와 타협으로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했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더 나아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장악한 로마는 이후 지중해 쪽으로 영토를 더 넓히고 싶었어. 자, 그런데 당시 지중해에는 최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카르타고였고요. 두 나라는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특히 2차 때가 좀 중요해요. 자,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한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의 뒤쪽으로 쳐들어온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미친 짓이거든.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겁나 높고 험준한 산이야. 게다가 엄청 추운 겨울, 눈까지 막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넘어서 온다? 이거 또라이 아니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자, 그런데 한니발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말 타고 무기 다 짊어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온 거야. 그러자 로마는 완전 당황. 그쪽으로 올지 몰랐으니까 방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키피오 장군이었는데요. 당시 스키피오 장군은 로마에서 한니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카르타고의 본토로 가서 공격을 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야. 카르타고가 스키피오의 공격으로 위험해지자 한니발이 카르타고를 지키기 위해 로마를 떠나 카르타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면서 로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마지막 3차 자마 전투에서 로마가 이기면서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결과 이제 지중해의 패권은 로마가 가져가게 되고요. 에스파냐, 북부 아프리카 지역도 장악을 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하자 그곳까지 점령하면서 땅이 이렇게나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즉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가 그냥 로마의 호수가 된 거야. 하지만 이 전쟁으로 로마 사회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땅이 많이 생겼겠죠. 어마어마한 속주, 식민지가 생기면서 토지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와요. 그러자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귀족들은 땅을 사들여 대농장을 만들고 노예들을 데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노예를 통해 대토지를 경작하는 이러한 형태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싼 가격의 곡식이 로마 땅으로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해. 자, 그러다 보니 소규모로 농사를 짓던 평민들이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게다가 이들은 포에니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느라 자신의 땅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땅이 다 망가져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곡식 가격은 너무 싸고 농사를 지어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즉 로마는 전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문제는 목숨을 걸고 강력한 로마를 만들어낸 평민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없었어요. 이권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평민들은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몰락한 평민들을 살리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대중들 앞에 나가 연설을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공기와 햇볕밖에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부귀와 사치를 위해 싸우다 죽지만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땅을 주자는 거예요. 대토지는 나라에서 몰수를 하고 평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농지법을 주장하는데요. 반대파에 부딪혀서 결국 티베리우스는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동생이었던 가이오스 그라쿠스가 형의 뒤를 이어 토지개혁과 평민들에게 싼 값으로 곡식을 제공하자는 곡물법을 또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실패하고 가이우스는 자살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귀족파와 평민파로 분열해서 계속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났고요. 또 이 시기 로마는 평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오락거리를 던져줬는데 가장 인기 있던 것이 검투사들의 경기 관람이었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매일같이 하는데 당시 로마인들이 이거에 엄청 열광을 해요. 심지어 사자나 곰 이런 무서운 동물들과도 싸우는 경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기에 나오는 검투사들은 주로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너네가 이런 살떨리는 싸움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하루하루가 두렵겠어. 결국 스파르타쿠스라는 뛰어났던 검투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한 사람들이 이제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였고요. 여기에 한 명 더 카이사르까지. 이 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것을 세 명의 우두머리가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삼두 정치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중에 최종적으로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았어. 그런데 카이사르가 혹시나 독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칼 맞아 죽어요. 그러자 카이사르의 측근이었던 세 명,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간에 레피두스가 빠지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대립을 하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로마 공화정 시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정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민권이 강화되는 과정들, 호민관이라든지 12표법 이런 것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